계좌식당 학생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예관대로 참관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배운 글솜씨를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손님과 학부형님들한테 자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준비 잘 하셨죠? 네. 그러면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할까요? 아 그래요? 우리 2년 동안 한 번도 숙제를 빠지지 않고 해오신 가장 모범생이고 가장 우등생 중의 우등생 박명 토마스 아퀴나스 학생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신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음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삼가문화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삼가문화 부대는 지난 2년 동안 목요일마다 다양한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국 사람 허삼가는 부인이 결혼 전 순간적인 실수로 낳은 DNA가 다른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피를 팔아 돈을 마련합니다. 프랑스 자매님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되어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 전액을 자매님이 가정부로 일하던 가정에 맛있는 요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웨덴 국적의 59세 오베라는 젊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큰 명예다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한 준늙은이입니다. 동네를 다니며 주차 위반, 쓰레기 분리수거 준수 등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마을의 작은 일들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따뜻한 시녀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사는 연애소설 읽는 노인도 만났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용감하면서도 부드러운 노인입니다. 한국 여인 연수도 만납니다. 조선 말기 1905년 멕시코 이민으로 애니겐 농장에서 생존을 위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구센 조선 여자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조선 여성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유카탄 반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명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인공들을 통해 이웃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캣츠비, 달과 육펜서, 설국 등을 통하여 잊혀진 주인공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의 치시온 신부님입니다. 예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 천국의 열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찾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소설의 주인공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거나 세상을 떠난 실존 인물들도 만났습니다. 성북동 길상사에 성모님을 닮은 간음상을 조각하신 최종태 교수님, 법정스님과 동갑이랍니다. 일본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씨는 가영시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환경 친화적 철학을 가진 건축가입니다. 제주도와 해안동 등 한국 곳곳에 있는 그의 작품 앞에서 아는 척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가 아둘레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로고테라피 학파의 창시자 빅터 프랑크를 통해 고통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골짝에서 흐르는 물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라는 뜻의 간송이라는 아우를 받은 전형필 선생을 만납니다. 조선의 예술품을 일본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당시 기아집 150채 돈을 지불하고 높이 17.8cm의 불상을 구입하는 성각자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보다 더욱 중요한 분들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 둘의 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매주 준비하신 시와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시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용기를 얻어 각자 느낌을 나누며 문학의 맛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격렬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편견에 대해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조금 열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혼이 났던지 가영시아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선생님은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죽음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학은 삶의 활력이 되고 삶은 문학의 주인공이 되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촌에 있는 시인 이상의 살던 집, 남산 옛 중앙정부부장 간사에서의 야외학습은 이제 영신여의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슈어처 선생님의 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파도는 해안에 부딪혀 사라지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일부였던 그 물결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인류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 십기 파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영시야가 계속되는 한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십기는 가영시야라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가영시야여 영원하라. 지난 2년은 아주 압축해서 회고록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고, 다음에는 우리 학당의 폼생폼사, 멋에 살고 멋에 죽으나 그러나 마음은 비단결 같은 순정남 윤석일 베드로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 우리 교사시 학당에서 청강 수업을 했는데 오늘 나태주 시인의 불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불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고 아주 간결하지만 깊은 교훈을 주는 시기죠. 가영시와 삶과 문학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시를 대하는 눈을 조금은 뜨게 해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김혜선 비비아나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멀게만 느껴져서 피해왔던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쉽게 적힌 시를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문학에 한 발 다가온 느낌을 받습니다. 시는 독자에게 익히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닌 독자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와 파블로 피카소가 추상화에 대한 의미를 묻는 이에게 우리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새 소리를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에서 문학은 편하게 읽고 나름대로 느끼며 느끼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학이 십지면 불영여로야 배우고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냐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나의 글을 쓸 수 있고 나의 글을 더 멋지게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우리 가영시와 모든 분들과 우리 교사씨 학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 중에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전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못 봤습니다. 우리 가영시야에 남정들만 있는 이 자리에서 아주 우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 홍일점의 예쁜 아가씨 이승기 율리아나 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영시야가 시작되던 초창기 무렵 전화상담 봉사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톨릭 회관을 다녔습니다. 그때 회관 건물 외벽에 걸린 가영시야 학생 모집을 위한 커다란 플랜카드를 보며 언젠간 해야지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등으로 한 해 한 해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봄에 드디어 10기로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재주가 없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상가 문학반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시간의 교양 강의도 상당히 훌륭했지만 오후 시간의 주례 강의도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국어 시간을 다시 만난 듯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모든 두레가 다 의미가 있고 다양한 즐거움을 주겠지만 삶과 문학반에서 다루는 문학작품은 인간의 삶을 해석해주고 위로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합니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은사처를 읽어라 라는 말도 있듯이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형시야를 하며 괜찮은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중요 구조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노트를 꺼내 읽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라는 말이 새삼 생각나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끝으로 누구나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인은 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시가 들어있다 라고요.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상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목소리죠. 네. 다음에는 우리 겨자씨 학당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죽도록 좋아해서 이웃 동네에 있는 겨자 학당에서 오늘 오전에 전학 온 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자학당에서 겨자씨 학당으로 전학 온 김혜선입니다. 네, 우리 반은 저까지 총 6명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학당의 특징은 남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학 오기 전에는 한 분이 더 계셔서 여학생 한 분에 남학생이 5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영시 학당에서 우리 반인 남학생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모두가 개성이 뚜렷해서 한 번만 수업을 같이 해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겨자씨 학당을 2년 동안 묵묵히 이끌어오신 이재현 토마스 아퀴나스 담임 선생님도 정말 개성이 뚜렷합니다. 데모에서 풍기듯이 모범생 중 범생입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마다 모범답안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좋은 것이 있나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다시 질문을 하면 특별히 좋은 계절이 있나요? 가을은 가을이고 봄은 봄이고 나는 썩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선생님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있기는 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재현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중용을 가장 잘 아시고 잘 지켜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용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미소와 겸손을 지니신 가장 젠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재원 선생님의 친구이신 민숙인 베드로 학생은 겨자씨 학당에서 안 계시면 안 되는 학생입니다. 평생 수학과 기계만 만져보는 생활을 하다가 책을 읽고 글을 써보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싶어서 겨자씨 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책을 너무 열심히 읽은 나머지 요즘 들어 시력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겨자씨 학당에 참석하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의 마인드로 겨자씨 학당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오기 전에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이순기 율리안 학생은 보시다시피 가염시아에서 최고 미모를 자랑하는 학생입니다. 여기저기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워낙 현모양처 타입이라서 깊은 산속 들국가처럼 은근한 향기만 풍기고 계십니다. 특히 영화와 책을 좋아하셔서 풍부한 감성으로 신문 스크랩과 좋은 시를 자발적으로 프린트해 오시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학생입니다. 그리고 항상 듬직하시고 개인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는 민경한 율리안 학생. 오늘 부득이 결석을 하였지만 가장 성실한 학생입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해 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공정함이 철철 넘치는 학생입니다. 또한 평생 군인으로 사셔서 절도 있는 모습에 딱딱할 것 같지만 너무 젠틀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다림스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학당에서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어오신 박명 토마스 아퀴나스 학생이 있습니다. 가염시아의 교육 지침을 설성수범에서 가장 잘 지킨 학생입니다. 이번 졸업여행을 다녀온 후 기획문을 제출하였는데요. 마카오 곳곳에서 느껴지는 김대건 신부님의 숨결과 조국을 위해 활발하게 부는 조국으로 향하는 어린 새 신부의 내면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며 여행하는 박기명 학생의 기획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행하고서 쓰는 기획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의 정신을 묵상하는 글이었습니다. 또한 박명 학생은 가염시아 2년 동안 매주 책을 읽고 매주 독후감을 써오셨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겨자 학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독후감은 가야바타 야스나리 설국, 이하의 허상관 매월기, 선벌센 몸의 달걀 유펜스, 크로딘의 천국의 열쇠, 뷔페의 마사지사, 나다니엘 호선의 주원 글씨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설국과 허상관 매월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설국의 독후감은 박명 학생이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일본어 문화와 그 당시의 소소한 느낌들을 책의 내용과 접목시켜가면서 썼던 점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상관 매월기는 우리의 신앙과 하느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면들을 책의 내용과 잘 버무려서 쓴 글이었는데요. 허상관 매월기를 신앙과 연결시켜서 쓴 글은 아마 박명 학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써서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 분 한 분 소중한 5분 그리고 저와 6이서 함께한 겨자씨 학당은 조촐하지만 결코 조촐하지 않고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진 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2년 동안 함께 공부한 우리 상가문학반 선생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배려하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시간까지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학생이 원래 학생들보다 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도 하세요. 선생님도. 내가요? 네, 선생님도 하세요. 선생님도? 네. 선생님도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그럼 빨리 할게요.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아주 짧게요. 저는 제 손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썼어요. 연도의 첫 등산,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오전 미사 다녀온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3점 카톡에 올렸다. 아들 내외와의 그룹 카톡방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연두가 관악산에 올라간 사진이었다. 연두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4명의 손녀, 외손녀 중 첫째이다. 제 엄마는 밑에 아이랑 산 아래 계곡에서 놀고 있고 연두만 지 아빠랑 정상에 올라간 것 같다. 사진을 보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뛰고 마구 흥분이 되기 시작하였다. 내 눈에는 아직 여리고 귀엽고 예쁘기만 한 어린애인데 어느덧 관악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도 영 믿기지도 않고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만 하였다. 즉시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내가 아빠보다 더 빨리 올라왔어. 제 스스로도 자랑스러운지 목소리가 마냥 툭툭 튀고 있었다. 대견한 마음에 잔뜩 칭찬하고 조심히 내려오라고 한 후
저녁에 아이들이 오면 외식이나 하려고 기다렸더니 바로 저희들 집으로 가버렸다. 이제 나에게도 새로운 산행지기가 생겼다. 연두랑 함께 산에 갈 꿈에 지금 내 마음이 한참 부풀어 있다. 이게 나 혼자만의 꿈일지라도 땡땡땡. 오늘 우리 다들 작품을 발표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들은 여기 학당의 이름처럼 조그맣고 하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학당을 거치면서 주님의 연총이 우리 씨앗을 아주 연걸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님의 연총의 씨앗을 우리가 싹 틔어서 걸음주고 북돋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의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고 더위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 핸들을 쓰세요. 자, 모두들 경례. 저장.